그래서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은 빌딩입니다. 예? 시빌 엔지니어링이 왜 빌딩을 건축 가서 하느냐 하지 않고 우리가 토목공학과는요. 이 책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알기로는 미국의 토목공학 가서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그렇죠? 빌딩 구조물이 있습니다. 빌딩 구조물 누가 한다고요? 시빌 엔지니어링의 영역입니다. 그게 스트럭처 엔지니어링 영역이고 구조 해석하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십니다. 이 빌딩은 시카고에 있는 행콕 센터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존 행콕 센터로 되어 있고요. 내가 여러분 눈에 이 사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이 고층 건물입니다. 세상에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은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쓰여졌던 약 10년 훨씬 전이고요. 아마 우리 삼성 건설이 두바이에서인가 건설한 그 빌딩이 현재 최고 높이를 자랑하고 있나요? 그렇습니까? 네. 그 사진 업데이트 안 되어 있고. 네? 근데 고층 빌딩에 여러분들의 메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이라이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볼 때는 이게 하이라이즈 빌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을 갖다가 90도만 돌리면 이 빌딩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건 여러분 영화 그래비티 영화 봤어요? 그래비티? 나도 아직 못 봤는데. 그렇습니까? 빌딩 구조물 우리가 여러분 시빌 엔지니어링 다루면 예? 메인 포스는 그래비티 포스입니다. 그렇습니까? 자중에서 예? 그래비티 포스인데 이 하중이 이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는 뭡니까? 행하중이라는 거죠. 예? 바람 또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구조 동력학에서 배우면 바람이라든지 올스케이크가 오면은 올스케이크는 하중들이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좌우간 이 밑 베이스를 갖다가 뒤흔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빌딩이 낮을 때는 그래비티가 하중이 포스가 이 안전이라든지 이 빌딩의 힘의 균형을 좌우하지만은 이 하이라이즈가 될 수는 뭐 행하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빌 엔지니어, 스트럭처 엔지니어 이 문제가 고층 빌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시 깎아서 여러분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는 오로지 결학만 하는 말 그대로 토목공학, 전통 토목공학인가? 전통 토목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 되면 어찌 됩니까? 이 빌딩에 여러분 눈을 갖다가 돌렸으면은 하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 되는 뭡니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구조물이 고층이 돼서 행하중이 이 구조물의 주하중이 된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가 시빌 엔지니어, 스트럭처 엔지니어의 메인 뭡니까? 오브젝티브였습니다. 사람 인간은 뭡니까? 위로 가서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또 시빌 엔지니어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정확한 문장을 찾아오지는 못했는데요. 건축가는 벽을 만드는 사람이라. 세상에 벽을 찾고, 건축은 여러분 아파트 지금 살고 있습니까? 3베이, 2베이라는 말 하고 그런 이야기 하죠. 뭐 4베이도 말도 하고, 방이 몇 개냐, 화장실이 몇 개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 다 뭐로 그 개수가 정해집니까? 벽으로 정해집니다. 벽은 하나의 독립 공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벽이 쌓아지는 겁니다. 다시 벽이 만들어지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단절, 소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시빌 엔지니어는 뭘 합니까? 끊어진 것을 뭐야?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건축가는 벽을 쌓기 급급하고 시빌 엔지니어는 갭을 갖다가 어떻게? 갭이란 게 뭐야? 단절을 갖다가 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적절한가요? 근데 시빌 엔지니어는 다 해야지. 벽도 만들고 어떻게? 단절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구조물은 행하 중에 다시 이게 뭐야? 행하 중에 잘 견디기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는 브레이싱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 최초의 하이라이즈 빌딩 구조물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빌딩 고층 빌딩을 짓는 기술들은 너무 많이 발전됐다는 소리는 이제는 뭡니까? 그게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는 구조물이 초기에는 건축가들 또 시빌 엔지니어들의 뭡니까? 하나의 챌린지 파트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문제니까 그것들의 도전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행하정에 잘 견딜 수 있는 이는 브레이싱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 하고요. 또 고층 빌딩은 실은 3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동무대였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고층.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은 또 제일 넓으면서 이거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는 좁은 공간에 중요한 것들이 다 모였으니까 집가가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뉴욕 여러분들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그런 거 알죠? 그렇죠? 뉴욕의 맨하탄에는 고층 빌딩들이에요. 그 다음 시카고에 고층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도시가 고층 빌딩의 어떤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학파, 그 다음 뉴욕 지역이 있는데 시카고 학파에 이 빌딩 말고 또 하나 빌딩이 유명한 빌딩이 여러분 시어스 타워라고 알아요? 그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빌딩 스타일이 현대 고층 빌딩의 뭡니까? 어떤 스탠다드 어떤 타입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하 중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물. 그래서 우리가 빌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지금 단차에서 보죠. 이 빌딩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조기술자입니다. 파즐라 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주영이 이게 헌콕 빌딩이죠? 헌콕 빌딩이고 방금 여기 시카고 옆에 있는 호수가 저게 뭡니까? 오데오 미시간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실 간단하게 이 사람을 연구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 빌딩을 설계한 사람이 파즐라 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아마 중동 쪽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칸입니다. 그렇죠? 몽고족이나 중동 쪽에, 중동에도 완전 중동이 아니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네,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박사를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원래 출신은 내가 알기로는 어디라고요? 방글라데시입니다. 예? 방글라데시. 그래서 이 사람을 또 뒤에 이어서 방글라데시 출신의 유명한 또 스트럭처 엔지니어 건축가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방글라데시에 또 이제 그 공공 건물도 짓던 이 파즐라 칸이라는 사람.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건축가에다가 스트럭처 엔지니어 구조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브레이싱이라는 그런 구조를 제일 먼저 제안해서 그 고층 건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마 일찍 요절한 거라고. 천재는 요절합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출신의 여러분들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출신도 이는 역사에 남는 인물입니다. 있는 기술자가 되기를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뭡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파즐라 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제일 높은 빌딩이 벌써 이게 나왔네. 잘못. 네? 이제 높이에 따라서 이런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브레이싱 구조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시어스 타워가 이거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튜브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튜브 하나만 있으면 강성이 약하니까 전체를 하나의 튜브가 아니고 여러 개의 튜브란 거 알죠? 튜브 뭐라고 얘기 되나? 깡통. 그는 튜브 스타일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이어서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이 뭡니까? 여러분 잘 보시죠. 밑에서 위에가 가지고 그 튜브 스타일로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시어즈 타워가 튜브 스타일입니다. 횡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 강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하게 됩니다. 트러스 구조물들은 모든 부재들이 압축력 또는 인장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 학기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루는 자, 프레임 구조입니다. Member Force Chapter 5입니까? Member Force. Building and Frame 구조. Frame Structure. 그래서 여기 하겠습니다. 빔 구조, 빔입니다. 가장 단순한 빔 구조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힌지와 롤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에 작용하는 applied force. What is applied force? 우리말 집중하중이라 합니다. 그렇죠? 집중하중이 임의의 장소에 작용하고 있고, 이거는 뭡니까?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요. 이건 뭡니까? 수평하중이 작용하는데 또 뭡니까? 어떤 강성 위에, 어떤 물체 위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물의 수평력도, 수평하중도 작용하면서 이 구조물에게 뭘 작용시킬까요? 밴딩, 이제 힘 모멘트를 작용시키겠습니다. 그렇죠? 모멘트 하중을 작용시키고 있고, 이 하중은 뭔가요? 집중 하중인데, 우리 뭐, inclined, 예? 그렇죠? 그렇습니까? 작용하고, 어떤 방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물에 작용하는 applied force에다가 그 다음 적절히 스포트되어 있는 가장 단순하게 스포트되는 단순보입니다. 그래서 A 지점에 반력의 두 개 방향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 B 지점에 우리가 롤러는 방향 하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은 수평, 수직, 반력 방향 두 개를 안다 하지만 실은 하나의 힘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어떤 방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개의 반력 또 다수 개의 applied force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력 구하는 것은 챕터 3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세 개의 반력은 평행 방정식을 가지고 이 구조물 이런 applied force에서 이 구조물이 이퀴빌리엄 하려면 이 반력들이 결정되고 전체 구조물이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중이 작용하고 있으면 A에서 B 사이에 이 구조물 사이에는 각 포인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investigate 과학 수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A에서 B 사이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아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C라는 임의의 지점에 우리가 이 단면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면서 제가 어떤 스트레스 응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응력을 우리가 인테그레이트 하니까 하나의 힘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응력 중에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 개의 대표적인 힘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C라는 단면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힘은 우리가 단면의 평형인 힘 V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shear force라고 하는 전단력이라고 하고요. 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axial force F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힘 모멘트 M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모멘트는 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bending flexural stress란 말 재료 역학 시간에 배우고 그렇죠? 거기에 인테그레이션 곱하기
integration and moment arm has integration 한 것이 하나의 모멘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압축 응력, 인장 응력이라면서 여러분 배웠을 거고. 그렇죠? 이게 이 C점에 작용하는 세 개의 리프레젠티브, 대표적인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internal force라고 부릅니다. is called internal force, 내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C점, any point에 이런 뭡니까? internal force가 어떻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지금 콘크리트 공항이 이제 이야기 뭐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거에서 나중에 어느 시절에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철근 양 정하고 철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 구조 설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인데, 그 설계하기 위해서는 뭐야?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서는 이걸 구해라 돼가지고 주어진 이는 뭡니까? 인터널 포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단면 설계를 하시오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기본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는. 그럼 그 주어진 그 수치를 갖다가 만들어낸 것은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여기서 배우는 구조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디터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연결이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점을 통해서 여기는 뭡니까? 왼쪽에 있는 부분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C점을 통해서 여기는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부분 구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이 있고요. 그 다음 세 가지의 내력은 우리가 또다시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뭡니까? 내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의의 포인트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내력을 구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 또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주어진 숙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세 가지의 힘은 여기서 이 구조물에서 C점에서 무엇이 지배적으로 이 구조물의 파괴를 일으키는데 지배 역할을 할까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하는데, 재료역학 시간에 이미 배웠겠지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서는 주로 이 모멘트 M이 이 구조물의 파괴를 갖다가 어떻게 지배하고 또 거동을 지배하는 요소가 M이 됩니다. 우리가 트라스 구조물에서는 이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구조물은 오로지 뭐가 작용하더랬어요? 충력 F가 작용하더랬습니다. 그렇죠? 그 충력에 대해서 CFD 하면 트라스 구조물이 기초 안전은 보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나중에 스트럭처 컨셉 문제에서 우리가 스테빌리티라는 문제를 배웁니다. 아까 전에 정규영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아마 나중에 스테빌리티 문제입니다. 안정성이라는 문제. 컬랩스 되느냐,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붕괴는 물론 이는 부재의 뭡니까? 페일러로부터 붕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재의 하나의 뭡니까? 페일러가 일어나기 전에 붕괴가 일어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정할 때. 그런데 좌우지간에 우리가 이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가 빔 또는 프레임 구조라고 한다. 뭐냐? 힘 내력이 이 구조물에 뭐라고요? 안정을 갖다가 지배하는 절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쉽게 불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 당기는 것보다. 여러분 다 그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빔 이 스타일의 구조물이 우리가 대부분의 구조물이 전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는 힘에 대해서 제일 취약하다 해야 되나? 저게 지배하는 구조물이 대부분이냐?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저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남겼습니다. 김대하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들 그 지식을 실은 2학년 재료역학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김정은이가 재료역학을 갖다가 학점을 A 플러스 받고 A를 받고 리얼리 A 플러스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교육이 부실했다고 치자. 다 암기만 했다 치자. 다 잊어버렸다 치자. 백지 상태에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창의적인. 지니어스, 파질라 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응? 자네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는 힘 구조에, 왜 취약한 구조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응? 너무, 그렇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 재료육학 시간에 배웠다면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답을 여러분 찾았습니까? 못 찾았으면 대충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C 단면을 여기는 A라고 하죠. 섹션에. 어떤 우리가 빔 요소입니다. 오케이? 섹션 A를 탁 잘라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면을 A의 섹션을 하면 이 A면에 우리가 내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또는 두 가지 방법. 그 A 비점으로 아주 작은 at A에서 엘리먼트 요소입니다. 요소인데 저 사이즈가 어떻게? 아주 작은 infinitesimal라고 합니다. small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영어 infinitesimal 아주 작은 요소로 우리가 이 A면을 갖다가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단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요 A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요 요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확대형을 갖다 대서 어떻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우나 리조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언론에 보니까 뭐 몇 사람이 구속이 됐다는 영장에 직무 어떤 그런 문제를 하고 또 몇 사람들은 불기소 기소됐다고 하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오늘 아침에 뉴스인가 어젯밤에 좌우지간에 부실 시공에다가 자재를 갖다가 어떻게 빼돌린가 부실 뭐 자재를 썼다 하는데 나 부실 자재를 썼다는 것은 부실 자재를 갖다가 원래부터 알고 부실 자재를 샀으면은 그 쓴 사람이 잘못이지만은 우리가 만드는 사람이 그 공장에서 만들 때 강도 얼마라고 해서 냈을 건데 그 강도를 제대로 못 넣어가 만들었다면은 매니팩처 공장에 또 문제일 수 있는 그렇죠? 그것까지 다시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만드는 공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거는 부실한 것을 알고 샀으면 쓴 사람이 더 죄가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앞으로 조사해서 이제 재판을 하겠죠. 지금은 검찰이라든지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고 프리시키트 한 거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또 뭐 자기 방어를 해야 되죠. 그러면 뭐를 삽니까? 변호사를 샀은 정도 무죄라든지 그 형기를 갖다 낮추기 위해서는 법정 공방이 일어나겠죠. 거기에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한양 토목고 나와서 여기서 이거 나와서 건설회사 가는 직업을 택할 수도 있지만 다시 어떻게 로스쿨로 가서 이 분야에 뭡니까?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면 섹션 A에 표시할 때 우리가 이걸 뭡니까? 충력입니다. 그렇죠? 내력 F를 이걸 우리가 양을 파지티브하게 나타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장 내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거는 요 밑에 있는 엘리먼트에 나타낼 때는 이 엘리먼트가 어떻게 인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트라스 이야기했을 때와 똑같은 파지티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아까 전에 뭡니까? 단면의 평행인 내력을 shear forc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shear force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섹션에 나타낼 때는 이걸 파지티브 하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엘리먼트는 했습니다. 이걸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제자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실은 여러분 파지티브 인장은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 인장은 이 부재를 하다가 길이를 또 늘어나게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파지티브는 대부분들의 책들은 100%가
파지티브를 인장을 파지티브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사인 컨벤션이라고 사인 약속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슈어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 책에서 8, 90%가 이렇게 약속하는 것 같고요. 어떤 저자들은 이걸 마이너스 반대 방향을 바꿔 약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은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게 비틀어지는 나중에 하는 방법은 방향만 서로 형태만 좌측 우측이 달라지는 거지 그 미치는 역학적인 형상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는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물론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나중에 4인장 철근이라는 이런 거 설계할 때 방향이 지배받기는 받습니다. 그래서 지배받는데 지배 안 받도록 아예 가운데 이쪽도 되고 저쪽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쪽 전단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현장에서 일일이 따지기가 뭡니까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그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이 지배받지 않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자, 오제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힘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플러스로 나타냅니다. 섹션에 나타날 때는 엘리먼트에 나타내는 이걸 플러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방향성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 때 설계할 때 주철근이 밑에 배치되느냐 위에 배치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사인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내력의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노테이션 and sign convention이랍니다. F 축 내력을 이야기하고 V 전단 내력을 이야기하고 M 모멘트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5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은 이제 이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거가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트라스 구조물에서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이 파괴될 때 우리가 이 모멘트에 가지고 이 구조물이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5라고는 제일 끝 단면에 강도가 작용하는 응력보다 작을 때 이게 이렇게 부어진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이걸 길이가 L인 트러스 부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충력이 작용합니다. 그렇습니까? 압력이 작용합니다. 단면 형상에 디펜던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단면적입니다. 그렇죠?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뭐니까 부재력은 F는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단면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강도가 있다면은 그 강도 결정하기 위한 강도가 결정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이 단면적을 구하는 것은 이 릴레이션십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물론 트라스에 봉이나 이런 부재도 있을 수 있고 플레이트가 얇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형태가 실은 인장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힘에서는 이거 가지고 있는 구조물의 단면 형상이 뭐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단면 선택을 함으로써 물론 그 단면에 뭡니까? 단면적 A 우리가 물량 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량에서 여러분은 시빌 엔진에 대해서 공사를 설계할 때 물량이 많이 투입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물량이 적게 투입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까?
세이프티한 안정성이 보장되는 한에서는 적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게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무시하고 적게 한다면 그걸 뭐라 합니까? 부실 설계에다가 부실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엔지니어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구조물의 주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김대하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5-1 보겠습니다. 어떤 크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30. 각 디멘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몇 미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주어진 어떤 A, B, C, D, E, F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어진 포인트에서 이 C와 F 포인트네요. 그렇습니까? F 포인트 G네. 요 두 점에서 internal force 이런 뭡니까? FBM을 요 포인트에서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example는 특정 포인트에서 FVM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구하기 위해서 일단 A에 있는 또는 있는 모든 외력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외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외력이 반력입니다. 다시 RAX와 RAY와 RE인가요? AY가 디터민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평형 방정식 가지고 구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특정 시점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이미지너리 어떻게? 컷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 했던 이 섹션 1 때입니다. 그렇죠? 이 섹션 A를 딱 자르면 섹션 A에서 어떻게?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섹션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작용하는 세 개의 represented force를 갖다가 여기에 구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면 될 것인데 구하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내한테 요구하겠죠.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김대야. 내가 이렇게 합니다. 시밀리얼리 요 반력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어떻게? 세 개의 내력을 구한다 하는 것이 내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응? 여기는 F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반력 구하다시피 외력과 내력의 이퀴빌리엄 방향 방식 세 개를 가지고 F점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여러분 얼터네이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조물을 갖다가 고려할 것인지 이쪽 구조물을 고려할 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하는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 F점도 F 섹션의 왼쪽 구조와 오른쪽 구조를 선택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거 하겠습니까? 이거 들어간 복잡한 걸 할까요? 요것만 할까요? 선택을. 어디서 하냐? 문제는 하기 전에는 어느 쪽 왼쪽에 있는 플러스 여러분의 방향을 갖다가 어떻게? 그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리 이 방향으로 어떻게? assume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임의의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를 구했는데, 그러면 A 포인트에서 FG 포인트가 이게 도대체 우리 구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개나 될까? 필요한, 우리 김규인한테 내가 100군데를 해서 구하시오 하면 김규인은 100번을 갖다가 똑같은 뭐라 해야 되나? 레이버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하시오 하면은 김구희는 똑같은 거에 두드리다가 하는데 또 이제 요즘은 머리가 좋아지니까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만들려고 하고 기타 등은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실은 우리가 이 포인트 수가 포인트 수 많이 이쪽 구해서 선을 연결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이 F와 V와 밴딩 모멘트에 대한 우리가 뭐야?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나중에 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을 딱 보고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설계를 한 눈으로 보면서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포인트를 있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선을 연결시켜서 저 다이어그램을 작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임의의 X 포인트에서의 내력 FVM을 갖다가 F의 함수로서 나타내서 그래프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또는 어떤 릴레이션십을 이용해서 한눈에 보면 어떻게? 값을 알고 형태를 알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어떻게? 이치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선을 연결시켜서 이것들이 전체 구조물에 걸쳐서 어떤 내력들이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임의의 X 포인트에서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가지고 다시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함수를 나타내서 그리는 방법. 또는 이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과 내력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통해가지고 작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갖다가 서브젝트 하는 겁니다. 하나는 포인트, 이치 포인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이 해서 어떻게 선을 그려서 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할까? X 포지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5-1은) 우리 정주영 조교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5-6 가